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이 많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고, 반대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에게서는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존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떠들어도 신뢰를 얻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숨기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흔히 똑똑해 보이고 싶어 말이 많아지고, 인정받고 싶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지혜는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숨길수록 깊어집니다. 이 주장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분명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혜는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 가족 관계를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 동기, 가치관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성찰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 광대한 우주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렇기에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 애쓰곤 합니다. 이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특정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의 깊이가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전체 지식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기존의 사고방식을 점검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그들을 더욱 똑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지식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갇히게 되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뒤처지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의 가치관은 과거와 다르게 진화하며 우리의 주변 환경 또한 늘 새롭게 바뀝니다. 정적인 상태란 없습니다. 이때 똑똑한 사람은 과거의 방식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압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과감히 수정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며 과거의 영광이나 습관에 집착하여 새로운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돛을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결국 자신을 정체시키고 시대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형태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끈질기게 바위를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에도 부드러운 갈대는 꺾이지 않고 휘어지며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고집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략을 적절히 수정하며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단순히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힘이 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변치 않는 가치와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위험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며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겸손함에 관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뛰어남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주목을 받거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숨기고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 자만심으로 비춰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시기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성공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감정 중 하나이며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이러한 감정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출 줄 압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적절히 숨기고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깊은 물은 고요하고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함보다는 내면의 깊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과나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때로 큰 소리로 자신의 공을 알리는 것보다 더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말만 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이든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새로운 통찰이나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옛 성현들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의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비유를 넘어 듣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비유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나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자신의 지식과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존중감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며 경청 없는 대화는 의미 없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간혹 불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조차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며 그로 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감정이나 욕구를 앞세워 경솔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행이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지혜로운 판단의 근간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며 가장 즐거운 일은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숙고합니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은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더욱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직감이나 편견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이로 인해 후회할 만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만 비난과 험담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지향하며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나 빠른 행동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현명한 사람은 무모함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내면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부, 명예, 쾌락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내면의 가치, 즉 선함, 지혜, 사랑,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충족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획득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더 깊이 있는 만족감을 제공하며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물질을 초월한 가치에서 빛을 발하며 그 빛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쫓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지며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분노, 시기,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쾌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감정적인 반응에 앞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 능력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지혜로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지혜는 지나친 기대나 완벽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거나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똑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며 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세상이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되 유연하게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때로는 불완전한 결과라도 기꺼이 수용할 줄 압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최선을 추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태도는 그들이 좌절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운 이해심을 발휘하여 보다 포용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태도가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이나 타인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통해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즉각적인 결과만을 쫓으며 쉽게 포기하거나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만족이나 이익에 현혹되어 장기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어려움이나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성공에 쉽게 도취되지 않으며 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다시 일어섭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재능이나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물론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지루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은 현명한 사람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꾸준함은 재능을 꽃피우게 하고 인내심은 역경을 이겨내고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미래를 무한정 미루거나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려 하거나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현재를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고대 로마의 격언인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러한 지혜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기회가 한정적임을 알기에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삶을 더욱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생각은 때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그것을 삶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소중한 통찰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겸손함 속에 지혜를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알고 변화에 적응하며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완벽주의를 경계하고 꾸준함과 인내심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인식하는 살.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혜를 숨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가장 멀리 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